콘서트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것들, 광고라든지 뭐 이 SNS 미디어 가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 외에 지식재산권, 이 저작권 또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투자 캠퍼스. 자, 첫 번째는 걸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블랙핑크. 지금까지 보면 물론 뭐 소녀시대가 재계약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7년 지나면 대부분은 갑을관계에서 이제 갑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 엔터사에서 계약을 좀 미루거나 아니면 뭐 부분 계약을 하는데, 야, 이번에는 이 굴욕적인 계약, 막 뒤에 방송 내용에서 보시면 압니다. 굴욕적인 계약에도 불구하고 YG가 끝까지 계약 기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다는 거죠. 과연 이 YG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계속되는 블랙핑크와 YG의 동행, 이렇게 제가 첫 번째 타이틀 달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처럼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걸그룹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은 저도 알거든요. 근데 조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를 꿈꾸다가 이제 비교적 뒤늦게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블랙핑크에 합류를 했고,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28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제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기는 났지만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상태고, 나이는 현재 한 27살. 그 다음에 로제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이는 한국 나이로 26세. 자, 리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태국입니다. 태국의 곡인 리사도 26세.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최근에 걸그룹들 거의 대부분 10대입니다. 뭐 뉴진스를 비롯해서 대부분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20대 중후반을 지나고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좀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YG가 목숨 걸고 지금 했죠. 그러면서 기사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죠. 전속 계약 만료와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 계약이 안 됐다. 왜냐하면 이제 블랙핑크가 2016년 8월에 돼버렸지 않습니까? 전속 계약이 통상 7년인지만 감안하면 이미 8월에 블랙핑크가 전속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소식이 없으니까 이거 끝났다. 그때 YG는 이 블랙핑크를 있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쟤들도 나이가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지. 뭐 이런 식 태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계약 불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뒤에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개인은 모르나 단체 활동은 계약. 네, 맞습니다. 자, 이런 YG한테 드디어 블랙핑크와 찬원가 그룹 재계약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공시 후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블랙핑크와 신중히 논의 끝에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자,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블랙핑크와 인연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 앞으로 블랙핑크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 불기둥, 네, YG 오늘 주가가 좀 불기둥을 했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YG에서 소감을 좀 밝혔고요. 그렇지만 다만 팀 활동이 아닌 멤버 개인의 전속 계약을 할지는 미지수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멤버 개인이 가수나 배우로 활동하는 인지도를 쌓은 데다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약하는 인지도가 높아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엔터 회사와 그 다음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이렇게 계약할 때 단체 활동 플러스 개인 활동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어요.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굴욕적인데도 불구하고 YG는 팀 활동만이라도 일단 좀 해달라. 어떻게 보면 팀 활동만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죠? YG 입장에서 상당히 굴욕적인 계약이다.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2016년 데뷔 이래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하면서 세계 최정상의 걸그룹을 매김을 했고요. 자, 걸그룹 최초의 더블 밀리언세로 미국 빌보드 200의 1위 등극,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 코첼라 하이드파크 헤드라이너 출격, 국내 여성 가수 최대 규모 월드 투어 전개 등 K-팝 역사 속에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나눴다. 어떻게 보면 보이그룹 하면 뭐 역시 방탄소년단이죠. 그죠?
걸그룹 하면 솔직히 블랙핑크인데 이게 아시아나 뭐 한국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 걸그룹 하면 대표적인 그룹이 방탄이랑 블랙핑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기행님 불평 빠지면 진짜 YG 돈줄이 내 주식은 왜 이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뒤에 계속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희한하게 4명 모두가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스타일 아이콘. 대부분 걸그룹들이 보면 보이그룹에 보면 특정 아티스트만 쪽 부각이도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이런 쪽인데 블랙핑크 같은 4명 한 개인 하나당 전부 다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여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9,210만 명으로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방탄소년단보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더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제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 홍보대사로 활약점을 인정받아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훈장까지 수여받는 정말 글로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부터 보시면 주가가 점점점 떨어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이 안 되니까 8월 달에 끝내야 돼. 재계약 소식이 안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그냥 오늘 올려가면서 지금 YG엔터가 물론 우리나라의 4대 엔터 회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총이 낮거든요. 이제 블랙핑크라는 대화를 드디어 이제 다시 동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부분도 분명히 조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그 부분은 계속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증권회계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YG에 차지하는 비중 공영 모객 수는 75%, 음반 판매량은 63%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85% 이상. 기본적으로 63에서 많게는 85%까지 하다 보니까 자, YG는 당분간은 우상향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의문점을 하나 들은 건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더블 랠리 레이블이 몸값이 한참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 활동하면서 블랙핑크 특히 리사 같은 경우를 데리고 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뭡니까? 이 회사 기업 가치가 1,500억 밖에 안 됐어요. 시리즈 A 할 때. 근데 최근에 블랙핑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더블 레이블로 이적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기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블랙핑크란 가치가 1,500짜리를 1조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YG엔터는 왜 이 블랙핑크를 목숨 걸고 잡는지 뭐 회사가치 영업이익의 85%가 당연한 건데 이번 계약으로 보면 이 IP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은 블랙핑크가 재계약관에서 각종 루머가 생기면서 리사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재계약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인당 몸값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계약은 했지만 계약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최근 기사 보니까 인단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500억.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10대 평균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20대 중후반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최소 몸값이 지금 500억이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럴까? 조금씩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갖고 이번 어떻게 방송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자, 걸그룹 블랙핑크가 작년부터 이제 월드 투어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월드 투어 봄핑크로 2억 6,450만 달러 하나로 약 3,500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던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때 관객이 한 175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K그룹, 걸그룹 최초로 메트라이프에서 연속으로 2차례 공연을 했고 또한 전 세계 걸그룹 최초로 얼리전트 스타디움과 오라클 파크, 다저스 스타디움에 입성하는 그 정도로 엄청난 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계약을 했어. 그러면 2024년에는 다시 있잖아. 월드 투어를 또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3,500억의 수입을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하면 개인적으로 이보다는 훨씬 더 업 될 거예요. 모든 물가가 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4,00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인당 몸값을 1,000억씩 계산해 쳐줬다 해도 얘네들은 1년 만에 다 뽑아낼 수 있다. 월드 투어 하나만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건 다 빼고, 그죠? 물론 유튜브 수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익이 있겠지만 월드투어 하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몸값을 하나 개인당 1,000원씩 준다 하더라도 1년 만이면 다 뽑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앞서 얘기 드렸죠. 이 그룹의 이 멤버 하나하나 가치가 엄청납니다. 자, 지금 제니의 이 SNS인데요. 제니 SNS 하나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와, 몸값이 1,000억, 최소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제니의 SNS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제니 같은 경우는 SNS 게시물 자체가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이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28억이에요. 그냥 이 SNS 하나의 가치가 올리는 게 28억. 여기에 이 제니 같은 경우 켈빈 클라인과 지금 콜라보 예정인데 이 가치는 900억. 그리고 2023년 영향력 있는 여성 50위에 또 선정이 됐고, 사넬 아시죠? 사넬의 창시자 이 칼 리거펠트가 2019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넬의 뮤지가 바로 제니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사진을 찍히거나 뭐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다 이게 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니만 이렇게 몸값이 된다? 그러면 아마 재계하고 제니는 단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지수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데, 올해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크리스탈 디올 오트 쿠투르 쇼에 참석한 지수, 당연히 디올은 또 앰버서더입니다. 그죠? 이 참석한 지수가 SNS나 이런 미디어 가치가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84억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왜냐하면 이 글로벌 패션 인플루언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그렇다 보니까 얘가 옷을 하나 찍고 SNS 올리고 패션에 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가치가 있는데 그냥 지금 산정한 미디어 가치만 해도 284억이라는 거죠. 태국 모기업이 500억 제한 앞서 얘기 있었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국 에이전트 같은 경우 이보다 더 큰 액수를 제한했다. 소문까지 그러면서 계약금 관련해서 최소한 500억 이상, 그리고 명품 브랜드 불가리와 셀린드 앰버서더를 하면서 얼굴을 알리고 있는, 지금 로제 같은 경우 제가 올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계약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듯 하나하나의 가치만 해도, 그죠? 여러분들 얘들이 7년간 월드투어 가치만 해도 한 번만 해도 4천억 주는데 그럼 7년간 하면 3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1조 이상, 1조 2천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가치 또 여기에 연관된 상품들까지 연결시키면 엄청난, 그리고 나이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팬심과 다른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는 저는 이 블랙핑크가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이 방탄소년단에게 팬덤에 아미가 있다면 이 블랙핑크가 블링크죠. 공식 유튜브 채널 구수가 9,040만 명, 세계 아티스트 1위. 그다음에 억대 뷰 영상만 43편.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유튜브 그냥 43편으로 43억을 최소한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 조회수가 325회면 유튜브 수익만 325억.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죠? 이 재벌가 남자랑 만날만 하네요. 재벌가 남자 기사도 나왔었죠. 재벌가 며느리 안배우는 어떻게든 지수 잡아야겠어. 안배우는 정말 봉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특히나 한데, 자, 이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점점 밀리고 있어서 계속 적자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BTS, 블랙핑크, 한류 가수 음악 영상 등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저작권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3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1년 전 1억 4천만 달러의 흑자보다 흑자폭이 2배 이상 커졌고, 작년 하반기 4억 6천만 달러 이후의 규모의 2위 규모. 자, 문화예술권 저작권 수지는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수치를 보면, 특히 이 저작권 부분 한번 잘 보십시오. 최근 4년간 반기를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대부분 10억 불을 넘어서고 있어요. 2010년간 이후 보면 올랐다가 부침이 있긴 있지만,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지금 20억 불 이상.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25%에서 30%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런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엔터 쪽, 이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재산권은 내가 갖고 있으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뭐 콘서트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것들, 광고라든지 뭐 이 SNS 미디어 가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 외에 지식재산권, 이 저작권 또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식재산권이 뭐냐면 바로 이 포켓몬인데요. 포켓몬의 이 지식재산권 IP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요. 무려 122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핑크, YG, 제가 그리고 IP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IP,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특히 지식재산권 IP가 있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감안한다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성장성 여러 가지 부분을 묻지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특히 최근에 보면 웹툰 쪽이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고 이 시적으로 간다면 아마 이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뭡니까? 엄청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